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대기업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박 전 대통령 뇌물죄 규명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 내용 포함한 주요 이슈들 전문가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면세점 인허가 관련해서 관세청 직원 먼저 조사를 했고 또 SK 핵심 간부들 어제 소환 조사를 했는데 새벽 4, 5시쯤 돌아갔습니다. 예, 뭐 사실 조사한 내용도 많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 K재단, 미래재단의 대기업들의 돈을 출연하는 걸 관해서 예전에 검찰은 피해자다. 네. 직권남용의 피해자고 뇌물의 혐의까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특검에서 가장 뇌물의 혐의가 좀 중요해 보였던 삼성을 어쨌든 뇌물죄로 구속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주영 부회장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수순은 SK, 그다음에 롯데, 그다음에 CJ일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예. 이번에 검찰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를 앞두고 가장 이제 삼성을 제외하고서는 두 번째로 뇌물 혐의가 많아 보이는 SK한테 칼날을 들이댄 거죠. 이제 사면 대가가 두 가지가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대가성을 하게 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승계 작업을 대가성의 어떤 그 대가로 받는데 SK 같은 경우에는 역시 면세점과 최태원 회장의 사면 네. 이 두 가지를 대가로 해서 K재단과 미르재단에 SK가 출연을 한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 전에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서 SK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거 아니겠나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앞두고 지금 이렇게 대기업 수사에 주력하는 거 결국 대통령이 뇌물죄 여부를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검찰이 예. 처음 조사했을 때는 1차 특수본에서는 사실 강요에 의해서 돈을 냈다. 네. 피해자로 봤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특검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뇌물 공여죄가 성립이 되고 뇌물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최순실이지만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거다라고 지금 헌재에서 판결을 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뇌물죄를 예.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검이 연장이 안 되면서 SK나 롯데에 대한 조사를 못했어요. CJ까지 포함해서 삼성만 조사를 하고 끝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뇌물을 공유했는지 또 기업들은 뇌물을 주고서 어떤 형태의 이익을 받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예. 뇌물죄가 성립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조사에 앞서서 기업들을 불러서 뇌물의 공여와 실제 뇌물을 주고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만 대통령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가능하면 또 한 번에 조사를 한다고 그렇죠. 하니까요. 예, 제가 볼 때는 한 번 이상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직접 조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기업을 먼저 조사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SK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타전은 롯데다 이런 얘기가 사실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둘 다 이제 면세점 특혜 의혹이 있는데 네.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대기업에 면세점을 안 준다 이게 논조였다가 예. 롯데가 탈락한 이후 갑자기 이 예. 지시가 바뀝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예. 조금 우리가 좀 이게 과연 대가성이 있는지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이고 뭐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이 기업들 다투겠지만 네. 이 최순실 게이트 상관없이 K재단, 미래재단 상관없이 순수하게 면세점 정책만 보면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면세점에 허가를 냈을 때 롯데가 탈락한 이후에 이제 무슨 예. 얘기들이 나왔냐면 야, 이 면세점이 한시법인데 예전에 10년 허가를 주던 걸 5년 허가를 주게 되면 예. 그럼 만약에 뭐 롯데가 그 당시에 무슨 뭐 이 왕자의 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민 감정이 안 좋긴 했지만 그럼 롯데월드점에서 면세점 허가 안 나가면 거기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 기업들한테 투자시켜 놓고서는 면세점 이제서 또 허가 안 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막는 거 이게 맞냐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게 재허가를 다른 그 허가를 내주면서 롯데한테 결국 또 허가가 돌아간 건데 SK도 SK는 최종 탈락을 했지만요. 워커힐 면세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어 대가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정부 정책 차원에서 첫 번째 SK와 롯데가 면세점 탈락한 다음에 예. 언론과 여론들의 어떤 좀 부적절한 그 비판들이 있으니 탈락한 다음에요. 네, 그렇죠. 탈락한 예. 다음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시법이란데 투자를 해놨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또 하지 말라고 하게 네. 되면 그래 롯데는 그렇다 치자 거기 일하고 있는 직원들 어쩌란 말이냐라는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허가를 두 번째 허가를 네. 내줄 때 다시 한번 준 건지 그 부분에 네. 대한 것은 사실 좀 다툼의 여지는 있어요. 좀 다툼의 여지는 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뭐 회장들과 독대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그런 의혹 문제- 정황이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검찰 입장에서 야 그 독대 때문에 그때 부탁을 해서
돈 재단에 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거고 예. 롯데 측과 이제 측은 나 대통령 측도 전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겠지만 야 그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봐봐 롯데월드 타워 좀 우리가 면세점 허가 안 준다면 얼마나 언론에서 비판했었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준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겠죠. 예, 그렇죠. 뭐 SK, 뭐 롯데, 뭐 CJ 다른 네. 기업들도 지금 다 떨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이 뇌물죄 입증에 승부수를 건 검찰. 그런데 대통령은 재단 설립은 선이었다. 뇌물죄는 내가 완전히 엮인 거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다른 혐의도 그렇고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발언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완전히 엮은 겁니다. 뭐 어디를 도와주라 하는 거하고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또 기업인들 생각하면 또 거기도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여러 가지에 공감을 해가지고 이제 그 참여를 하고 동참을 그분들이 해준 건데 뭐 압수수색까지 받고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예. 뭐 보도를 보니까 뭐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고 뭐 그런데 저는 전혀 그거는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네, 블랙리스트 모른다. 자, 대부분 선의로 한 거다. 그런데 하필 최순실 씨가 연관된 재단의 기업들의 모금이 이어졌고요. 네. 또 하필 최순실 씨와 연관된 그 중소기업을 지원을 했단 말이죠. 이래서 더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제 모든 증거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라든지 안종범 전 수석이 재판에서 하는 증언들을 보면요, 기업의 청수들 만나기 전에 일정 부분 지원을 네. 압박했다고 하는 증거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본인은 선의로 했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은 엮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나 증거를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많아요. 예컨대 네. 재단에 있던 사람들도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있던 사람도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거의 청와대에서 임명하고 또 최순실이 임명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또 최순실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광고 회사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정 기업 KT나 이런 회사에 임원을 심고 그 임원이 광고 업무를 전담해서 68억이라는 돈을 최순실이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에 지원하도록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꼭 집어서 왜 KD 코퍼레이션이고 왜 꼭 집어서 최순실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나 또는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졌냐 하는 부분은 본인이 아무리 부인을 하셔도 사실은 의혹의 눈초리를 쉽게 거두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뭐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도 결국 최순실 이권을 위한 것이었고 헌재가 여기에 대통령의 강요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재단 모금뿐 아니라 기업의 채용 지시를 내리거나 또 최순실 광고 회사에 광고 몰아주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 등등 뭐 최순실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이 도움을 줬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정미 재판관 대통령 탄핵 심판날 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KT의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네. 자, 이 KT 관련 부분은 대통령 탄핵 사유에도 지금 인정이 그렇죠. 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 검찰과 특검 수사가 여기까지 온 데는 안종범 전 수석의 그 깨알 메모 수첩 이게 참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예. KT 관련해서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이 홍보 전문가인 사람을 KT에 채용되도록 연락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 이런 진술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첩에도 써 있고 안종범 전 수석도 그런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예. KT에 대해서 더 인사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요. 그런 부분들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이제 사실관계 진술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벗어나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이 헌재 결정문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이제 사실관계 모든 판결문은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 이제 법적 평가를 내리는 거거든요. 사실관계 이런데 이게 뇌물이다 아니다. 직권남용이다 아니다. 법적 판가를 내리는 거라고요. 네. 근데 이제 K재단 그렇고 미르재단 그렇고 그리고 뭐 KT 그다음에 그 플레이그라운드 관련된 부분들 현대자동차죠. 그 부분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검찰의 1차 공소장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검찰은 그걸 가지고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죄로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헌법재판소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공소 제기는 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법적 판단을 하지 않아요. 예.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그 형사적인 문제는 판단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그런데 이 위반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가기관도 동원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수사도 안 받았으니 그러니 네. 중대한 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파면으로 가는 구조를 택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뭐 사실관계를 지금 부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관계 부인은 아마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뭐 전략이겠는데 오히려 예. 저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직권남용이 되느냐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냐에 대해서 아마 다투는 게 그나마 저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떤 선택을 할지. 검찰도 수사는 하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친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 사실관계를 지금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뭐 친히 IMC, 이 IMC라는 게 뭔가 찾아봤더니요.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영문 약자라면서요. 그렇죠.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이라고 그래서 예.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직접 설명까지 하면서 지목을 했다는 그렇죠. 거죠. 이 용어가 사실 뭐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언론하고 홍보를 가르치는데 거기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마케팅 예. 부서랑 홍보 부서에서는 예전에는 광고 홍보 분야가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경영, 그러니까 마케팅 부서, 홍보, 광고 부서를 하나로 묶어서 IMC라고 네. 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그룹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서를 만드는 것이 거기서 홍보, 광고, 마케팅을 함께 통합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는데 여기가 이제 바로 광고를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KT의 임원을 심어서 그 임원이 플레이그라운드에 직접 68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활용을 한 거죠. 근데 이 KT 이 사람이 들어간 게 결국은 최순실의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들어간 게 명백했던 거고 예. 지금은 그만뒀습니다만 네.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람을 거기에 심으려고 했지 않나 하는 네.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명운을 건 검찰 수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들 또 어떤 논리로 또 방어를 할지 또 주목이 되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5일째 집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창문도 못 열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불편함 호소했다고요. 그냥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카메라들이 온통 지금 집을 찍고 있잖아요. 만약 입장 바꿔 커튼도 못 열고요. 그렇죠. 제가 거기 있다 그래도 답답하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언론사들도 물론 뭐 언론사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그걸 찍는 건 좋지만 너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까지 네. 하는 것은 좀 불편함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사생활도 보호를 예.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오늘 다행히 경찰에서 그 집회하시는 분들의 집회 시간을 제한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시간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렇죠. 하죠. 아주 예. 잘한 일이에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입장에서 집회하시는 건 좋지만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까지 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이래저래 삼성동 자택 앞은 지금 관심의 중심인데요.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를 떠날 때 주민들이 선물한 진돗개 2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퇴거하면서 버리고 왔다 이런 논란이 한 차례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 주민 선물인 줄 알았던 이 진돗개가 알고 봤더니 취임 준비 작품이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취임식 날 삼성동을 떠나며 진돗개를 안고 활짝 웃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진돗개들은 삼성동 자택 이웃들이 취임을 축하하면서 선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돗개를 안고 청와대에 입성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당시 국민들은 진돗개가 박 전 대통령의 든든한 가족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또 영남 출신 대통령이 호남 출신 진돗개와 잘 지내면서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하기를 희망했었죠.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잘 짜진 각본이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대통령 취임 준비위 내부에서는 호남 출신 주민이 전남 출신 진돗개를 영남 출신인 대통령에게 선물을 하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래서 호남 출신 주민 A씨에게 진돗개를 선물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후 진돗개 2마리의 이름은 세로미와 희망이로 지어졌고 친근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한몫했습니다. 청와대 SNS 계정의 첫 게시물 주인공도 세로미와 희망이었고 세로미와 희망이가 낳은 새끼 5마리의 이름을 SNS를 통해 공모하면서 남다른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에 새로운 희망을 따서 세로미와 희망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조금 할 때 받아왔는데
그것이 이제 무럭무럭 아주 잘 자라서 그 2마리가 이제 제가 그 나갈 때 또 다시 들어올 때 꼭 나와가지고 이렇게 반겨줍니다. 막 꼬리를 흔들면서. 또 박 전 대통령이 예전에 비선 실세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청와대의 진짜 실세는 진돗개 2마리다라고 농담을 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진짜 실세는 진돗개 장명가 최순실 씨였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문건에서 진돗개.hwp라는 한글 파일이 나왔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이름을 골라달라고 이름 후보군을 정리했던 파일이었습니다. 실세라고 불릴 만큼 아낀다던 진돗개들. 하지만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 주위의 강아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돗개를 청와대에 남기고 갔기 때문입니다. 준비위의 견유로 진돗개를 선물했던 A씨도 새로미와 희망이라도 데려갔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앞으로 주인 잃은 진돗개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청와대 측은 분양 신청을 받는 등 방법을 찾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진돗개를 이미지 메이킹에 이용만 하고 결국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동물보호단체는 박 전 대통령을 동물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자, 이 새로미 희망이 언론에 뭐 자꾸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자, 새로미 희망이가 좋아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물한 줄 지금까지 국민들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획이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이제 예. 그 창당 취임준비위원회, 예.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이제 그 그림을 딱 만들었다는 겁니다. 야, 이게 호남의 상징 또 진도 아니겠습니까? 예. 또 진돗개 그거를 호남 주민이 다 이렇게 본인이 자비로 사서 네. 영남주 대통령한테 싹 드리면 이게 그림이 진짜 멋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봐도 아이디어는 정말 좋습니다. 예. 그림 잘 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 하나 조금 다행인 건 저걸 만약에 창당 준비해서 그 예산 통해 가지고 어디서 진돗개를 구해다가 주민한테 이거 당신이 전해주는 걸 해 이랬으면은 네. 정말 이거 좀 그림에 뭐 완전 조작 뭐 이런 얘기 나왔을 예. 텐데 그건 아니고 저 주민이 정말 호남 출신 주인이 그 진도에 있는 지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정말 혈통 좋은 진돗개를 본인 사비로 구해서 이렇게 딱 대통령을 드렸다는 거니까 뭐 이제 창당 예. 얘기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제공하고 도와는 줬으나 주민이 직접 산 어쨌든 것은 직접 주민이다. 본인이 돈을 주고 사서 구해다가 준 거는 맞다라는 게 현재까지 그렇군요. 보도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하나 약간 궁금증이 예. 남아요. 어떤 게 남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진돗개가 함부로 반출이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출 과정에서 아. 좀 취임 준비위원회가 약간의 어떤 행정적인 도움을 줬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그 정도는 양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 그날 네. 운반할 때는 예. 그 창당 준비위원회 그 관청에서 좀 도움을 줬다고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게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예. 새끼를 낳는데 희망이 7마리 새로운 나왔나요? 7마리를 낳은 걸로 알려지고 예, 예. 있어요. 그래서 총 9마리 중에 네. 5마리가 지금 청와대에 남아 있고요. 지금 현재 4마리, 그러니까 희망이, 새로미 그리고 새끼 중에 2마리는 한국 진돗개 혈통 보존 협회라는 곳에서 분양을 해 갔어요, 지금. 예. 그래서 거기서 밝히기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유기견 관리 협회 같은 데서 또는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게 또 대통령 마케팅을 해서 이 개들이 또 많은 돈을 받고 팔리고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 자기들은 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현재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나머지 5마리는 청와대 비서진들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근데 유기견 이제 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대통령이 그래도 같이 들어갔으니 나올 때 같이 데리고 나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한 예.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근데 진돗개 이름 관련해서도 사실 공모를 맞아요. 받았는데 예. 결국은 최순실 최순실 씨가 낙점을 한 이름을 걸로. 낙점을 했는데 낙점도 네. 하나 그 이름 1, 2, 3, 4 중에 고른 것도 아니죠. 그때? 예, 그냥 본인이 적은 거죠. 합해서 예. 예, 이렇게 정했고 그런 예. 의혹이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희망의 씨, 새 시대 예. 뭐 이런 의미로 희망이 새로움이 이렇게 만든 건데 예. 이걸 보면 사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최순실한테 이렇게 의지한 거 이런 게 사실은 국민들을 좀 분노하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으로 통치 행위로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고 하면 좀 잘못이 있더라도 어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비선 실세는 최순실을 등에 업고 또 최순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온갖 행위를 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점, 이 부분이 사실은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거고 국민들이 예. 분노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강아지 이름 준 거 가지고 뭘 그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워낙 최순실 씨가 그렇죠. 국정에 예. 개입을 안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에요, 바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모자이크 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모자이크를 보면은 하나하나 보면 이게 아무 그림도 아니거든요. 조각조각 맞춰놓고 이렇게 보면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야, 걔 이름 준 걸 뭘 그래. 연설문 좀 도움 받을 수 있지 뭘 그래. K재단 내가 좀 부탁해. 이게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싶겠으나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하나가 아니라 이걸 다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크게 보면 야 이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개 이름부터 시작해서 재단까지 안 한 게 뭐야? 이런 얘기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이제 친박 핵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태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개 놓고 먼 산에서 좀 큰 그림을 바라보게 되면 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분노를 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하나만 보시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뭐 삼성동 자택을 떠나면서 받은 진돗개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는 걸 보니까 참 씁쓸하긴 한데요. 지금 대통령 자택 앞 시위는 너무 과열 양상을 보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이제 제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동안 도를 넘는 협박 발언을 한 그 시위 참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 조사가 지금 시작된 모양이에요. 아,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예. 왜냐하면 이게 뭐 보수 진보의 논리는 아닌데 네. 이제 보수 진영에서 재작년이군요. 벌써 그 왜 민주노총의 시위 같은 거 할 때 네. 항상 비판했던 분은 뭐죠? 폭력 시위입니다. 주장은 해. 근데 왜 거기서 쇠파이프를 들고 나고 왜 여기서 복면을 쓰고 왜 여기서 경찰에게 폭행을 하는 거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표출할 방식이었거든요. 똑같죠. 지금 이제 보수단체, 뭐 저는 일부 보수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대부분의 보수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일부 보수단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어떤 시위 할 수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비판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헌재 비판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니까요. 다만 그 본인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나라의 법제서에 맞아야 되는 것인데 단순히 그냥 박영수 특검 잘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어요가 아니라 몽둥이 들고 그렇죠. 가고 그러니까 야구봉을 들고 나와서 반발이는 휘둘르죠. 거죠. 예. 뭐 화형식하죠. 집 앞에 가서 너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네. 이 정도라고 되게 되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표출하는 방식은 넘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들이 아마 3년 전에 그 민주노총의 표현 어떤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아마도 했을 거예요. 본인들이 그 당시 했던 그 비판의 논거들이 이번에 고스란히 본인들한테 돌아온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합니다. 예,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몽둥이 시위를 했던 장기정 대표는 조사를 받았고요. 예. 지금 엄마 부대 주옥순 네. 대표는 이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까? 예, 조사를 받을 예정이죠. 예. 방금 지금 김태현 변호사와는 100% 공감해요. 네. 그러니까 잣대를 남한테 들이댈 때는 이거 엄하게 대하고 자기가 예. 하는 건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폭력 시위는요 어떤 형태로든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 폭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건 충분히 보장받아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협박이나 모욕을 주면서까지 폭력 행위를 하거나 집회를 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 네. 부분은 처벌받아야 되고요. 예. 주옥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촛불 시위에 나온 여고생 폭행 사건이 지금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발언 내용을 보면 세월호 사망자들을 향해서 누가 배 타고 놀러 가라고 했냐 이런 발언하셨어요. 또 위안부 관련해서도요. 내 딸이 위안부로 끌려갔어도 일본 용서할 거다 이런 발언하셨어요. 이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못을 박는 마음 정말 얘기입니까? 모아놓고 보니까 참 주옥 같은 발언을 주옥순 그러니까요. 대표가 했군요. 그러니까 일본 위안부 그 합의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 부분에서 비판적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옹호하겠다고 하는 말이 내 딸이 위안부로 데려갔다 끌려갔어도 자기는 일본 네. 용서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위안부로 끌려가서 고생하시는 할머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나 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하는 현장에 나와서 온갖 폭력적인 행위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을 예. 보면 이거는 정말 법적으로 잘 처리를 하셔야 된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번에 제대로 처벌 안 하면요. 다음에 또다시 만약에 진보든 보수든 이런 행태가 나와도 또 묵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네.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진보 보수를 떠나서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모든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집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옥순 대표가 있는 이 단체 같은 경우도 청와대 지원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있었죠. 지금 계속 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이게 허현준 행정관인데요. 예. 허현준 행정관이 통화를 한 기록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네. 그중에 지금 강기정 그다음에 주옥순 이 두 분이 통화에 자주 나오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자주 통화를 그랬죠. 하더라고요. 또 주옥순 대표 같은 경우는 전경련 관계자와도 통화를 예. 해요. 그러니까 아. 집회 전과 후에 네. 전경련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 장면 또 기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물론 이제 조사를 완벽하게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허현준 선임 행정관과 국민소통 비서관실에 있는 허현준 선임 행정관과 주옥순 대표 또 강씨 이 세 네. 분이 어떤 형태로든 집회를 여는 과정에
정경련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특검 조사에서 나왔어요. 한 68억 정도가 지원이 예. 됐는데 이 집회 과정에서 돈을 지원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면 사실은 정경련과 청와대가 일정 예. 부분 청와대의 우호적인 어떤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또 청와대에 반발하는 어떤 집회에 대해서 반대 예. 집회를 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한 것이 되는 네. 거니까 그 부분은 조사가 필요하고 이 중심에 네. 강 씨와 주 씨가 지금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옥순 대표 같은 경우는 특히 허 행정관하고 90여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출입 기자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거하는 거를 먼저 알았다 이래서 논란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넷 방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근데 본인이 거기서 방송을 하는데 어떤 식당에서 뭐 방송을 하시는데 하다가 잠깐 뭐 우시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무슨 내일 얘기? 토요일 날 방송을 토요일에 했는데 방송입니다. 예. 내일 12시에 박근혜 대통령 나오십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모여달라. 모여달라. 예. 근데 사실은 정치권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요일 날 박 전 대통령의 집에서 나올 수도 있다. 삼성도로 갈 수 청와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한 게 오후 한 3시. 제 기억하면 예. 3시 정도일 거예요. 3시에서 한 4시 정도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이미 그 다음 날 나올 거다라는 건 그 다음 날 12시라고 시간까지 딱 적시했다라는 거죠. 예. 물론 결과적으로는 틀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얘기할 때 아마도 내일 나오시지 않을까 싶어요가 아니라 내일 12시에 나오니까 모두 삼성동으로 모이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 뭔가 본인이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입수하고 움직인 게 아닐까라는 어떤 의구심은 우리가 가져볼 수는 있죠. 그렇죠. 진실은 본인만이 예. 알겠지만요. 이 화이트리스트 수사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모양인데요. 검찰에 일단 수사팀이 꾸려졌고요. 예. 허연준 행정관 조만간 검찰의 피의자를 소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뭐 블랙리스트랑 달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가 좀 선호하는 단체들을 어떤 리스트를 만든 걸 작성 가지고 법적 네. 처벌하는 건 좀 뭐 그렇고 그 다음에 국가 예산을 완전 전용한 게 아니라 어차피 나갈 예산 뭐 어떤 단체한테 조금 더 많이 줬다고 해서 그걸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좀 쉽진 않아 보이는데 문제는 정경련이 껴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K재단, 미래재단 거의 동일한 구조거든요. 네. 정경련한테 전화해서 어이 그 어떤 우리가 명단 보낼 테니까 그 단체에다가 예산 집중 지원해 라고 얘기하게 되면 정경련에게 강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더 직권남용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단체가 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허연준 행정관은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나. 네. 현재까지는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이제 허윤준 행정관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그 지원했다는 의혹이 나왔을 때 그때 이름을 처음 들어본 것 그랬죠. 같은데요. 예. 그런데 본인이 SNS에 지원 요청한 거 맞다. 그렇게 그런데 뭐 얘기했죠. 강제가 아니라 잘못이 아니다. 이런 예. 입장을 지금 당당히 밝히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김 변호사님 말하는 거 똑같은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말이 그렇잖아요. 광요를 하거나 직권남용을 해서 정경련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압력을 가했다고 하면 그 예. 자체가 범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정정당당하게 얘기해요. 본인은 지원을 하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러면서 그거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법리적으로 사실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죠. 네. 그것도 특별히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청와대의 무호적인 어떤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특정 단체에 지원을 하고 그 단체가 집회를 열도록 유도를 했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네.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예. 그것도 정경련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단체 아니겠습니까? 정부 기관도 아니고. 근데 정부 기관에 있는 고위 관료가 2급 행정관인데요. 지금 2급인데 이 2급인 행정관이 전화를 해서 압력을 넣든 본인은 압력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누가 봐도 그 전화 받은 정경련 입장에서 압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전화 와서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경련이 K나 미래스포츠재단에 돈을 지원한 것도 결국은 안종범 수석이 또 중간에 다리 역할을 했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고 하면 네. 정경련은 일반 개인 사형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죠. 그러니까 기업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에 압력을 가해서 정부가 원하는 단체에 지원을 하게 하고 그 단체가 청와대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한 집회를 열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예. 분명히 직권남용의 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내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 이런 예, 그런 얘기도 얘기도 남겼다고 했습니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받게 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예. 된 상태예요. 조사는 아직 안 받았지만 검찰에서는 피의자로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났잖아요. 예. 예전에는 허연준 행정관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몇몇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고 예. 관제 데모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또 정경련이 지원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본인의 실체가 드러난 뒤에도 네. 내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말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 본인의 실체가 드러난 이후에도 정경련과 주옥순 대표나 아니면 아까 장기정 이분들하고 통화를 한 내용이 아직도 있어요. 그 말은 결국 전혀 개의치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나 아니면 세상이 그 본인의 실체에서 알고 난 뒤에도 본인은 전혀 믿고 꺼리낌 있는 없이 거군요. 그렇죠. 믿고 예.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아직도 본인에게 12척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충무공께서 하신 말씀을 이런 일에 쓰는 것은 인용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허현준 행정관 전북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또 구속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전북대 총학생장을 했고요. 이 1988학번이신 것 같아요. 네. 88학번인데 국가보안법으로 2차례 구속도 됐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반미 운동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반미 구국 동맹의 총학생 동맹에도 예. 활동을 하셨고.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서 본인의 생각이나 이념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만 해도 반미 운동을 했었고요. 네.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1990년대 이후에 아마 예. 보수 쪽으로 전향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자, 지금 세월호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할 정황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그 일반의학 예. 분출 대장 그러니까 예. 이제 나간 그런 대장을 보면은 드레싱이라는 단어가 또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청와대 이제 국회에 제출한 사본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예. 건데 원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원본에 청와대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일반 의약품 불출 대상의 드레싱. 그러니까 드레싱이라는 게 사실은 상처 소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표현된 이 단어가 있고, 근데 사용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뭐 이름이 삭제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 뭐 4월 그 세월호 당일날 의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시술 받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신보라 간호장교가 네, 뭐 아침에 가글, 예. 의료용 가글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또 청문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야, 의료용 가글이란 게 그냥 입 뭐 양치질 하면 되지. 뭔가 그게 양치질 불편하니까 그래서 가글하는 건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있었는데 오늘 사실 검찰에서는 이 부분, 특검에서는 이 부분 밝히지 못하겠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예. 잘 알 수는 없다. 밝히지 못하겠다. 못 밝혔다. 그런데 이 얘기가 다시 나왔으니 다시 한번 이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논란이 또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네요. 그러네. 이제 원본은 청와대에 있을 거고요. 예, 이거는 좀 요청해서 받을 수 없습니까? 글쎄요, 뭐 검찰이요? 결국 이제 뭐 돌아 또 압수수색이 깔때기처럼 안 항상 또 된다면. 청와대 압수수색 예.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압수수색을 네. 못 하더라도 이런 문건을 좀 협조를 해서 달라 이렇게 그거 요청을 이미 할 제출인데. 수 없나요? 예. 없는데라고 얘기하면 방법이 없죠. 없는데 사본은 대통령 있는데 원본은 기록- 없다. 기록물이 지정했는데 벌써 국가기록관 갈 건데라고 얘기하면 이게 방법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아마 이제 검찰이 그래서 특검,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하지 않겠다는 것도 이제 표면적으로 야 수사 다 끝났어, 증거 다 확보했어. 그것도 맞습니다. 그거 맞지만 그 밑에 기저에는 어차피 우리가 해본들 집행 못할 거라나 막 그런 것들도 좀 깔려 있을 거예요. 예. 더군다나요. 예. 지금 의혹이 계속 증폭되는 게 지금 정송주, 정매주 자매. 예. 지금 삼성동 자택으로도 연일 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청와대 대통령이 계실 때도 계속 매일 출근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4월 16일 당일은 들어올 필요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었죠. 그게 예. 이제 밝혀지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네. 그리고 오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잠깐 들어가서 머리 모양을 일단 좀 흐트러뜨렸다 이런 예. 지금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날도 사실은 이제 본인은 그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해요. 출근할 필요가 없어서 특별히 머리를 만질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출근할 필요 없으시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에 계시면서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만 만나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만나는 네.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머리를 만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매일 오잖아요. 지금 매일 네. 7시 반에 와서 8시 반에 나가요. 1시간 동안 머무르고 있는데 그건 습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어떤 습관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런데 그날은 왜 안 했을까라는 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 윤 전 행정관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아침에 사람을 만날 정도로 정리가 돼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것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청와대 예. 그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머리가 만져졌단 말은 본인이 했던 누군가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맞는 것 때문에 사실 의문이 생기는 건데 네. 어쨌든 이제 오후에 들어간 것이 4월 16일에 의문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예, 같습니다. 뭐 시술이 있었을까? 시술했다면 도대체 뭐 지금 나오는 3명의 의사는 알리바이고 누가 시술을 했을까? 뭐 의혹만 증폭되는 상황인데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 국민들은
수많은 아이들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렇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마침 이제 그 일정이 없어서 제 그 업무 공간이 이제 관저였는데 제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뭐 결제할 수 있는 그것도 시스템도 다 돼 있고 대통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도 할 거 있으면 하라.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제 할 거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고 최대한 할 거는 했다라는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헌재도 뭐 성실의 의무는 뭐 주관적인 것이다. 이래서 탄핵 사유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 제가 정리 좀 먼저 해드릴게요.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그랬냐면 8명 전원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아이들을 구조해서 살려야 되는데 그거 못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한 거고 8명이 다 동일합니다. 8명을. 그런데 이제 성실 의무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 그러니까 5분이죠. 6분이고 그 6분이 성실했다 안 했다 판단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 성실 의무 위반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 탄핵 소추 사유가 아니니까 우리 판단 안 할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희수 재판관을 비롯한 2분은 아니야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판단할 거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보충 의견을 냈죠. 그래서 보충 의견에서 상세하게 그날 대통령 행적을 나열하면서 성실 의무 위반한 것은 맞다. 이것이 파면 사유는 아닌데 후세에 기록을 남기고 다음 대통령에게 우리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게 성실 의무 위반이 있다고 명시한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명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헌재 결정이고 특검은 뭐라고 그랬냐면 박영수 특검 뭐라고 그랬냐면 결론은 그때 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검의 결론이 애매했었죠. 그런데 어떤 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특검 얘기는 이거예요. 그동안 쫙 대통령 행적을 보니까 머리는 매일 해. 근데 머리를 안 한 날은 뭔가 시술을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 오전에 머리는 안 하고 오후에 중대 수사본부 가기 전에 받은 거야. 오전에 머리 안 했어. 그러니까 뭔가 시술을 받은 것 같은 개연성은 있어. 그런데 평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시 대통령이군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시술했던 사람 김영재 원장, 정기양 교수 이 사람들은 그날 다 청와대 안 갔어. 김상만 원장도 안 갔고. 다 알리바이가 있어. 그날 청와대 안 갔어. 그러니까 뭐 뭔가 시술을 받았을 것 같긴 한데 누가 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어. 그러니 나는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 이게 특검의 결론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뭐 특검에서도 애매하게 결론을 낸 거죠. 검찰 몫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 탄핵 심판에서 보충 의견을 냈었던 이진성 그리고 김희수 재판관 이 탄핵 심판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 이 세월호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탄핵 심판 10차 변론 때 김규현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이 출석했는데요. 이때 질의 답변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특공대까지 투입하는 그런 걸 했으면은 적어도 이 위기관리센터의 상황실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께서 저희 상황실에 오시는 경우는 대개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든지 출근해서 본관에 근무를 하셨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일하시는데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구두로 누가 대면복으로 왔을 때 들으면서 여기 여러 가지 의문난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문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보고를 받을 때 그럴 때 효과라는 건 굉장히 빠른 그 상황에 대한 인식도 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왜 발견을 못하느냐 이런 것은 그 선내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 그 증인의 주장은 피청 부인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중대본에 방문했을 그 당시에 선체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데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주장이군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이제 국민들이 지금도 궁금해하는 부분을 이 현재 재판관들이 아주 끈질기게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예. 이진성 재판관 같은 경우는 또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죠. 예. 통화 기록을 제출을 내라고 하라고 했는데 결국 제출이 안 된 예, 겁니까? 없는 것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통화 없다. 기록이 없는 예.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김장수 실장은 통화를 했다고 얘기하고 보고를 예. 했다고 하지만 그럼 증거를 내라고 그랬더니 증거는 못 냈어요. 있었으면 당연히 냈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정보잖아요. 근데 네. 내지 않았단 말은 없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증거가 없는 거예요. 말은 여러 번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의문을 갖는 거고 아까 지금 김희수 재판관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니 관저도 집무실이라고 얘기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현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304명이나 되는 어린 학생들이 죽어가는 그 마당에 대통령이 관저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왜 있을까라고 하는 본관에 부분. 안 나왔는지.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회사의 사장이 물론 청와대는 좀 관저하고 본관이 가까이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회사의 사장이 만약에 회사에 큰 일이 터졌다면 집에서 앉아서 직무를 보겠습니까? 당장 회사로 뛰어오겠죠. 예.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도 관저에 있을 때는 찾아가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리 급해도. 거리가 좀 있다면서요? 그럼요. 그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네. 전동 자전거라고 또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본관에 있었으면 직접 빨리 가서 보고도 하고 즉각 회의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즉각 지시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안 만든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좀 아니한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지금 하신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특수본 2기에서 좀 수사를 할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오늘 이번 그 최순실 국정농단의 연루자였다가 수사하면서 뭔가 이제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한 장시호 씨 재판이 네. 있는데요.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네. 일단 증인으로 나왔는데 제가 예. 오전에 증인 출석하는 화면을 보니까 수의를 안 입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나는 이 재판 피고는 아니야. 난 증인으로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헌재 나갈 때도 사복 입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사복 입고 나간 것 같은데 증인 출석에서 별 얘기를 안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네. 있어요. 뭐 지금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장시호 이게 씨 지금 자료 화면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범죄를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뭐라고 증언한다고 해서 장시호 씨가 형량이 높아진다든지 낮아진다든지 유무죄별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검찰 측이 무엇을 물었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알려지고 있지는 않은데 최순실 씨가 뭐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는 건 본인이 장시호 씨에 대한 어떤 불편한 심기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오늘 뭐 내 탓이다 이 공방 2회전이 벌어질까 네. 관심이었었는데 결국 최순실 씨가 이렇게 끝까지 대통령 자꾸 물고 들어간다. 난 네. 진술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있고 또 한 가지 예. 가능성은 충분히 네. 이럴 수는 있어요. 만약에 끝에라도 제가 직접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또 손 들고 나올 수 또 있거든요. 손 들고 나온다. 지난번에 본인 예. 재판에 장시호를 향해서 본인이 직접 질문하고 차은택을 향해서 본인이 직접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탐색도 필요한 것 같고요. 장시호 재판에 혹시나 자기와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들어보고 것이고, 싶은 마음. 예, 그런 예. 마음도 있고, 혹시나 본인을 또 지목했을 때 본인이 직접 장시호를 향해서 레이저를 쏘면서 질문할 기회를 가지려는 의도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뭐 증언은 계속 뭐 특검에서도 거부하고 지금 장시호 씨 재판에서도 거부하고 있는데 특검에 파견된 검사 재판에서 빠져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가 이제 거절을 당하니까 법원 판단에 항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단한 사실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저기 이재용 부회장 뇌물 예. 수사 사건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 이 특검에 파견됐던 이 검사들이 과연 공소 유지에 올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아직 결론은 안 나고 재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의견서를 받아서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는 했고요. 이번에 아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거기서 뭐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어쨌든 동일한 비슷한 주장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 주장이 조금 더 글쎄요, 과격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조금 더 앞서 좀 이렇게 더 나간 예. 표현인 거죠. 네. 최순실 씨 얘기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이게 특검에 기소해가지고 그 사건이 아니라 애초에 검찰이 수사했던 거를 기소를 한 건데 예. 거기에 다시 나오는 것이 맞느냐라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건 별로 봅니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예. 아마 법원에서도 바로 기각을 한 것이고 네. 앞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있었던 그런 이재용 부회장 측이 주장했던 예. 것들은 법원이 사실 조금은 고심을 해보겠다고 나온 거죠. 예. 네, 어쨌든 오늘 뭐 장시호 씨 재판 뭐 끝까지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때는 참 둘도 없는 이모 조카였을 텐데 지금 이렇게 냉랭한 관계가 돼버렸네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